자, 오늘 2차 2과목은 15점 문제가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죠. 오복무감,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이 중에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전체를 2차 2과목 공부하는 것이 이게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종합위험, 그 다음에 과수 12종, 오복무감까지 이렇게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낼 겁니다. 그 다음 생산비 밭작물, 그 다음에 원예실 작물, 버섯작물, 그 다음에 인삼,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보장, 가축과 시설 파트,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 논작물, 밭작물 다음에 큰 카테고리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과수입니다. 과수는 세 부분은 나눈다. 왜 나누느냐 하면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를 중심으로 적과전에서 한번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적과 후에 과실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상품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되는 것이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종 한정에 가입을 할 수가 있더라. 그에 따라서 담보되는 것만큼 평가를 해주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적과전 종합위험이더라. 적과전 종합위험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이 과수 12종이더라. 과수 12종. 근데 과수 12종을 보니까 1군, 2군, 3군으로 나누는 것이 편하더라. 왜? 1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님인 적과전 품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수 12종은 적과전 종합위험의 과실손해보험금 평가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중에서 1군이 뭐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인 경우에는 적과전 종합위험과 같이 정권, 착과수 조사를 하더라. 왜? 과수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과수가 비싸더라 하는 것까지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평가 방법이 1군은 봉지 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다면 그 착과량만 가지고 수확량으로 결정하더라고요. 수확량은 착과량이다. 그 이후에 사고 나는 것은 다 빼주면 된다. 사고당 감수랑 합계를 다 빼줘버리면 수확량만 찾으면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과수 12종 중에서 2군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 놈이더라. 참다래 등 좀 크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수도 헤아리고 양을 파악해서 평가를 하더라. 3군은 아주 작은 놈이기 때문에 작은 놈은 오직 무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시 4종인 오복무감은 평가 방법이 적과전과 과수 12종과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오복무감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왜 오복무감이라고 했느냐? 오복무감의 종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가 뭐죠? 품목이? 예? 오디. 복은 복분자. 무화과, 감귤 중에서 온주밀감. 감귤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죠? 온주밀감하고 망감류로 나눈다. 온주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온주밀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동쪽 지역인 온주지방에서 와서 온주밀감이라고 합니다. 그 온주밀감의 원주가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면형의 집이 있습니다. 여행하실 때 한번 가보세요. 면형의 집. 전국에 하나가 있죠. 형을 면해준다 해서 천주교에서 아마 진 것 같아요. 면형의 집이라고 해서 검색해서 가보시면 서귀포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가보니까 정말 나무가 온주밀감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을 거기서 들여와서 그것이 이제 제주도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키운 것이 온주밀감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 오복무감을 한 것은
종기가 OD는 5월 31일이 종기예요. 왜? OD니까 올해 뒤는 없다. 이렇게 하면 올해 뒤가 없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수확은 6월 20일까지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는데 담보되는 상품이 없습니다. 잘 짓물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뒤는 없다 해서 종합위험을 담보해 주는 것이 OD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복분자는 5월 31일까지를 수확 개시 전을 보고 수확 개시 후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담보가 있습니다. 복분자도 단단하지만 OD보다는 그래도 잘 짓물려지기 때문에 1과목에서 유심히 보시면 부담보일 때 보험료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분자의 종기는 6월 20일까지다. 그 다음에 무화과는 7월 31일까지가 수확 개시 전으로 해서 담보를 해주고 이것이 8월, 9월, 10일, 10월 31일까지가 수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귤은 11월 20일 하고 2월 말일까지가 동상에까지 보장해 주다 보니까 오복무감으로 쭉 하시면 시기와 종기를 동시에 공부할 수가 있고 또 구분하는 이유는 오복과 무감은 평가 방법이 또 달라. 두 가지로 나누죠.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OD와 복분자는 평가 방법이 뭘 하느냐 하면 결과 모지로 합니다. 결과 모지. 나무에 있을 때 나무에서 쫙 나면 처음에 나왔던 이 가지가 결과 모지죠. 어미 못자 써서 모지입니다. 모지. 여기서 뻗어 나온 걸 뭐라 그러죠? 결과지. 이게 1년 지나면 결과지가 또 결과 모지가 되고 결과지가 되고 결과 모지가 되고 결과지가 되고 이렇게 쫙 뻗어 나가면서 결과지가 말 그대로 결과 매절 결자의 과실과치를 과실이 맺힌다 해서 결과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에 공통적인 것 중에서 오복무감을 따로 분류한 이유는 이 평가할 때 가만히 보니까 결과 모지로 하고 무감은 무화과 감귤은 결과지로 평가를 하죠. 결과지로. 실제로 결과지를 가지고 거기서 무화과는 결과지가 고사됐다. 미보상이다. 정상이다를 평가하고 감귤은 땁니다. 왜? 결과지에 엄청 열립니다. 한번 제주도 가보시면 아무데나 보면 노란 그 감귤이 열려 있으면 가보세요. 그 결과지에 엄청 열려요. 그걸 따서 평가를 합니다. 30% 표이냐, 50% 표이냐, 80%냐, 100%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오복무감의 특징이 되더라. 기본 원칙은 복분자와 무화과 이 중에서 군복무하는 복무, 복분자와 무화과는 또 평가 방법이 수확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 종합위험이 뭐죠? 종합위험 담보해 주는 게 어떤 거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 주고 이게 수확 개시 이후에는 다 필요가 없고 뭐죠? 태우, 태풍, 강풍, 우박이라고 하는 태우를 담보해 주는 상품이더라. 여기서 네 가지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공통적인 게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수잔이다. 수잔. 뭐라고요? 수잔의 개념을 이해했는. 수잔이 뭐냐? 수확량 잔여 비율이에요. 말 그대로 수확량이 잔여 비율이라는 것은 그 날짜,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6월 10일이 되면 수확량 잔여 비율은 65%입니다. 그것은 공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왔고 공부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1과목, 2과목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수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가 되면 얼만큼 수확량이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특징은, 이 오복무감의 특징은 수확기가 되면 매일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감귤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렇고 오디도 그렇고 복분자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것은 오디야. 오디는 수확 개시 후에 상품을 안 파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복분자는 6월 10일 날 사고 났을 때는 수확량
자녀 비율이 몇 프로냐? 65%입니다. 그거는 공식으로 딱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수학량 자녀 비율이 65%인데 실제로 결실이 40% 되었다면 폐율이 몇 프로죠? 예? 25%잖아요. 아니 그때 65% 남아있었는데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25% 피해를 입었다는 걸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 평가 방법이 수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수에는 없는 오복무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하면 까다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평가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OD 평가는 어떻게 하지? 복분자는 어떻게 하지? 무화과는 어떻게 하지? 감귤은 어떻게 하지를 머릿속에 완전히 깨뚫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아주 심플합니다. 15점을 빵점을 맞을 건지 15점 맞을 건지가 여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은 2차 시험은 시험 치기 전에 내가 합격하겠다 안 하겠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을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대충 객관식에서 찍어서 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과수, 적과전, 과수 12종, 오복무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분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러면 각계検討에 들어가서 OD를 가면 어떻게 평가하지? OD는 지금까지 15점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5점까지만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15점 출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올해는 OD에 대해서 15점을 가지고 출제될 걸 대비해서 OD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나머지 복분자, 무화과, 감귤도 다 나왔지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 둬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실 사정은 오복무감으로 하자. 여기서 특징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공통적인 사항은 다른 작물에 없는 수잔. 그죠? 메모해놔서 수잔이 있다. 수잔. 수확량 잔여 비율이 존재하는 품목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그것이 문제의 핵심의 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OD. OD는 작물 중에서 오시성을 가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오미자밖에 없어요. 오미자니까, 미자니까, 미자니까 여자잖아. 그죠? 그 여자의 오빠가 OD입니다. 왜 그러냐? 오미자가 원래의 뜻이 뭐죠? 5가지의 맛을 내는 것을 오미자라고 합니다. 쓴맛, 단맛, 신맛 이렇게 5가지 맛을 나서 오미자라고 했는데 이 미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미터 미자로 하자. 미터 미자. 그래서 오미자는 미터 미자다. 아, 오미자의 평가 방법은 그래서 오미자에 이제 보면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사 얼마나 지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저는 오미자 농사 500m 지어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논농사 얼마나 지어야 하면 뭐 1000평 짓는다 또는 3000제곱미터 농사 짓는다 이렇게 몇 마지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오미자는 몇 미터 농사 지어요. 그래서 오미자는 실제로 울타리가 쭉 있으면 오미자 키우면 400m 키우면 표본 구간수가 5구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1m, 1m, 1m에서 표본 구간 5구간에 대해서 1m의 고사조수, 미보상조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평가하는 것이 오미자의 평가 방법이다. 그러면 OD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과실을 뭐라 그러죠? 뽕입니다. 뽕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왜 제가 미트를 강조하겠어요? 네? OD는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미트로 평가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책을 100번 읽어도
독서백편 의자이라고 하지만 뜻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OD는 말 그대로 오미자 오빠니까 미터 단위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OD 나무가 뽕나무가 쭉 있으면 원래 뽕나무가 저 마을에 촌에 가면 큰 나무가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OD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OD가 그러면 OD의 평가 방법은 오복은 결과 모지로 가지고 평가한다 그랬죠. 오복 무감은 결과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OD 나무를 딱 보면 OD가 딱 있으면 가장 긴 결과모지를 찾습니다. 누가 찾죠 이걸? 평가사죠. 평가사가 가서 딱 표본주가 여러 나무가 있으면 이제 표본주를 딱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가 표본주다. 이렇게 6주 뚝 표본주 선정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가장 긴 결과모지를 잽니다. 요거 3개를 초이스합니다. 딱딱 결과모지를 끝에서 이렇게 해서 자릅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서는 총 결과모지가 몇 개 나오겠습니까? 평가사가 평가할 때 3, 6, 18개의 결과모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18개의 표본구간이 6구간이면 16개의 결과모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길이 딱 얼마. 기록 한 사람 하죠. 두 사람이 평가를 하니까 3.5m, 2.5m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OD가 여기 OD잖아요. 그죠? 시꺼먼 거. 먹으면 입에 시커멓게 붙잖아요. 이게 OD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길이를 재보니까 이게 6개 표본주에서 하면 길이가 다 다르겠죠.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6개 주고 길이를 다 하는 것보다 표본주의 총 길이는 얼마다 나온다면 그러면 45m다. 이렇게 주어진 분모의 45m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평가 방법 중에서 수확량을 할 때 가로, 세로, 면적, 논작물, 밭작물 또는 과수는 한 주에 몇 주가 열려보지 이거는 한 주에 1m에 몇 개가 열리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4,500개다 라고 파악이 됐으면 이는 얼마죠? 100개잖아요. 100개 per 메타.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OD를 농사짓는 사람은 2,000주를 갖다가 OD를 키우면 이 사람이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아느냐?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평가사도 몰라도 돼. 우리는 수확량 할 때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여기는 OD는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과실도 아니니까, 과일이 아니니까 과실이 과실. 그러니까 평년 결실수라고 해요. 과일은 사과, 배처럼 단단한 걸 과일이라고, 이건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이름을. 과실이니까 이거는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년 결실수라고 해요. 평년 결수가 이게 수원뽕이다. 수원뽕인데 결수가 120개다. 메타당. 1m에 120개가 이 농지의 평년 결실수예요. 그러니까 뭐만 나면 된다? 한 나무에 1m에 몇 개가 열리는지가 평년 수확량 개념이에요. 그 처음에 들으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을 바꿔야 돼. OD일 때는 오미자 오빠기 때문에 1m 단위로 평가하고 한 주에 1m에 몇 개가 열리는지가 평년 수확량을 보고 조사도 똑같이 한 주에 1m에 몇 개가 열리는지를 파악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피해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농지를 우리는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되었지라고 지금까지 평가를 했지만 이게 평가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피해율은 똑같습니다. 피해율 공식이 뭐죠? 평, 수,
미평인데 OD에 가서는 이 똑같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평년 수확량의 말을 뭐라고 쓴다고요? 평년 결실수. 그 어려운 거 아니라 평년 결실수. 몰라도 돼. 우리는 글을 안 쓰고 문제를 풀 거니까 피해율 적어놓고 평년 결실수를 문제에서 평년 결실수를 125개를 좀 125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죠?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수확량이 조사 결실수가 되겠죠. 조사한 결실수. 수확량이 나오고 조사 결실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는 미보상 감수 결실수라고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죠. 자, 이 농지는 평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길이가 표본주의 총 길이의 결과모지의 길이가 45m이고 그 다음에 OD의 개수가 4,500개로 됐고 이 농지를 보니까 잡초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10%일 때 그리고 평년 결실수가 120개 농지다. 이 농지의 피해율은 몇 프로예요? 조사했잖아요, 지금. 제가 가서 조사했잖아요. 45m 조사했고, 이거 조사했으면 피해율을 구하려고 우리가 갔잖아요. 그럼 이 농지의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계산해보세요. 전 쳐다보지 마시고. 피해율 몇 프로죠? 피해율은? 몇 프로죠? 자, 밑에 분모 뭐죠? 125. 125 빼기 얼마죠? 예? 네? 100 빼기 뭐요? 예? 얼마죠? 2.5잖아요. 2.5. 이렇게 구하면 피해율 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조사를 했잖아. 45m도 조사하고 4,500개도 계열했고 미보상 비율과 주었으면 이렇게 구해야죠. 피해율을. 그러니까 OD는 전체를 수확해서 평년 수확량이 얼마 나왔는데 그것의 개수를 하지 않더라. 오직 한 나무에 한 주에 1m에 몇 개가 열리는지만 가지고 따닥 파악한다는 거예요. 평년 결실이 이만큼 이 농지는 작년까지는 120개, 1m에 120개 쫙 열려있는 농지야.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100개야.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율 조사를 해버리면 돼.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가 되신 걸로 보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사 대상 면적, 근데 이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안다는 것은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표에서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일 때 몇 줄 하라라고 기준대로 적용하면 되고, 그거는 표본 주수를 구하는 것은 적과점 품목만 알고 나머지 논작물에서 벼에 대해서 면적을 주었을 때 표본 구간 수를 그거는 정확하게 알자. 나머지는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 모지를 몇 개? 3개를 표본 가지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결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한 뒤에 기준 표준 결수와 비교를 통해서 피해율을 산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지 않고 과실이 맺힌다 해서 결실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조사한 결수, 수확량이죠. 수확량인데 우리는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1m에 몇 개가 열린지가 조사 결수라고 해요.
미보상 감수 결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평년 결실수에서 마이너스 조사 결술 곱하기 미보상 비율.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1m의 결과 모지의 결수를 파악한 후에 표준 결수 대비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면 된다.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방금 사례를 들려드렸는데 한 번 더 박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 OD의 농지, 뽕나무 밭에서 표본주가 몇 주? 6주에서 결과 모지의 길이 합계가 얼마다라고 주어집니다. 5주가 됐든 6주가 됐든 표본주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주어진다. 6줄 주어지고 총 길이의 합계가 36m라면 그 다음에 평가사가 표본주의 결실수 합계를 또 주겠죠. 몇 개라고. 이는 알 수가 없잖아.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해보니 1대 조사 결실수는 1, 2번을 알면 조사를 통해서 알면 조사 결실수 몇 개죠? 36m 분의 3600개 하니까 100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100개 per 주당, 한 주당 1m당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주에 1m에 몇 개가 있구나 하는 것이 조사 결수의 정확한 의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서에서도 이렇게도 써놓기도 하고 한 번씩 보면 주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개념이죠. 이게 한 주당 1m에 몇 개가 있지 하는 것이 조사 결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이 10%라면 이 농지의 평년 결실수가 125개일 때 피해율은 구할 수 있죠. 이 조건을 주어진다면 피해율은 18%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수원뽕 또 청일뽕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개락적으로 수원뽕은 1m에 125개가 매년 똑같이 표준 수확량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B분의 C 할 때 B는 5년간 평균 표준 수확량이나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B분의 C는 1이다.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식을 평년 수확량 구할 때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일봉은 170개.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문제 나오면 청일봉 시험 나오면 130개나 120개나 이렇게 나오겠죠. 평년 결수보다 적은 게 해야 피해를 입었을 거냐.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 네, 이게 전부 다예요. 이 개념을 알고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실제 결과에서 나눠줘야 되네. 무조건 기준은 뭐라고요? 한 주당 1m당 몇 개냐.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에서 쭉 보다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그 핵심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험생들이 이제 복분자 시험 나오면 한 80%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어려워서. 여러분도 포기할지 말지는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거 할만한데 하면 하시고 포기해야겠다 싶으면 포기해야 될 품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렵느냐? 그것은 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분자. 복분자가 원래 힘의 상징이죠. 복분자. 복분자가 어디서 많이 재배합니까? 전라도 고창 쪽에서 많이 하죠. 복분자. 복분자. 이게 요강분자죠. 요강분자. 요강이 엎어진다, 깨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힘의 상징이 복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분자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분자가 힘이 좋으니까 이게 수정을 많이 하는데 수정이 다 안 돼요. 나머지 품목들은 수정이 대부분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지 않지만 벼에서 표본 조사를 할 때 우리가 홀대기를 통해서 하는데 불순물이 섞인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랬죠? 전문용어로? 예? 로스율. 로스율 몇 프로죠? 7%. 그죠?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해도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에 감안해 주는 거고. 그래서 유효 중량이라는 통계를 쓴단 말이죠. 그 복분자에도 수정을 하도 많이 해. 힘이 좋으니까. 복분자가. 근데 이게 재해가 없더라도 수확이 한 15% 정도는 수정이 안 돼요. 이게 자연 수정 불량률이라고 해요. 자연 수정 불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보상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재해가 있든 없든 자연 수정 불량이 생겼는데 보장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안 해주죠. 그걸 빼줘야겠죠. 그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죠? 아, 자연 수정 불량은 자연재해, 보험과 관계없이, 자연재해와 관계없이 이거는 언제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분자 할 때 복분자는 힘이 있어서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15년형을 받습니다. 15년이니까 장기수가 됩니다. 장기수가. 이 메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식에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죠. 나는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인생을 뭐한다? 포기한다. 라고 메모를 합니다. 이게 복분자를 푸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감옥에 가서 몇 년형? 15년형. 장기수의 기수. 살아있어도 할 때 살아있다. 인생을 포기한다. 이 네 단어가 이 복분자의 공식을 대입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우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복분자의 평가 방법은 바로 저렇게 평가를 하더라. 그러면 처음에 과수 중에 유일하게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모 뭐라 그랬죠? 경복궁이라 그랬죠. 경작불능에서는 복분자가 유일하게 지급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 수확 개시 전은 종합위험이고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 위험인데 담보되는 것이 태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건데? 피해율. 그래서 피해율은 자, 복분자의 피해율을 한번 보여볼게요. 우리가 피해율 그러면 보통의 품목들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평, 수, 미, 평으로 구한다. 근데 여기서 복분자의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인데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했죠? 장기수라고 했잖아. 기 마이너스 수요. 장기수의 기수.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복분자의 수확량은 기수로서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기수.
그래서 제가 15년형의 장기수라고 한 거예요. 참 기수가 뭐냐 궁금하죠? 그죠? 기수. 기. 복분자가 일기를 뭐라 썼습니까?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러니까 오디와 복분자는 결과 모지니까 결과 모지만 들어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준. 기준이 있구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기라고 하자. 수는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다. 이 잘 보입니까? 빨간 글씨. 괜찮아요? 빨간 글씨 아니죠. 그래서 하얀 글씨로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다. 수는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다. 처음 들으니까 되게 용어가 입에 잘 탁탁 달라붙지 않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됩니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다. 수는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다. 제가 이게 환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죠? 계산을 바꾸어주라는 뜻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뭐가 들어갑니까? 환산, 유효 중량, 통계가 들어간 통계. 통계가 들어갑니다. 자연 수정 분량률의 통계가 수정 분량할 때 몇 프로 들어가겠죠? 15% 들어갑니다. 그게 그대로 공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복분자의 피해율은 평수 미평과 똑같다.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논작물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가로 세로 그 면적에서 단위 면적이 얼마나 수확되지 하는 거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뭐예요? 평수를 구하는 이유는 평년 수확량에서 우리가 실제 수확량을 구해버리면 보상하는 제의로 감소된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사를 우리가 병명을 어디 보냈단 말이죠. 전쟁터에. 파병을 이디오피아 병명을 보냈어. 갔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30명이면 몇 명이 죽었습니까? 예? 70명이잖아. 그럼 살아있는 사람만 알면 죽은 사람은 알 수 있잖아. 보낸 사람 알고 평년 수확량 알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평가사가 하는 것은 수확량을 조사를 하는 이유는 피해를 구할 때 수확량만 알면 다 되거든요. 그 수확량에서 복분자의 수확량은 뭐라고요? 기수. 딱 제가 물어보면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이해를 했다는 거 아는 거지. 복분자의 수확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수.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수정 분량을 뺀 것, 그것이 바로 수확량인 거야. 수확량. 그죠? 그 수확량을 구하면 우리는 평수 미평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미보상 결과 모지수는 그대로 평년 결과 모지수, 이름이 좀 길 뿐이에요.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확량이 뭐라고요? 복분자에서는 기수잖아. 기수. 이것에 미보상 비율이 10%면 10% 곱해주면 돼. 똑같죠? 아니,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워 보여도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이 작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복분자는 지금 시험 합격한 사람도 물어보면 또 몰라. 복잡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나오면 15점이니까.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분자의 피해율은 평수민대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사가 조사를 일단은 수확 전에는 2번을 합니다. 이게 기준 살아있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수정 분량도 얼마나 수정 분량됐지 하는 걸 조사를 통해서 수정 분량 알아냅니다. 알아낸 값에서 마이너스 15%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평가사는 복분자를 갖다가 수확 전에는 2번 하는구나. 수확 개시할 때는 수잔은 통계를 통해서 며칠날 사고 나타가 되면 수잔을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결실률을 갖다가 평가해요. 그래서 복분자는 평가사가 가서 3번을 조사합니다. 그 조사값을 가지고 바로 대입을 하면 피해율을 구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